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파악이 잘 돼 있으신가요? 결국 나로 살아가는 인생, 나를 잘 알아야 행복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책길에서는 나의 타고난 기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자연스러운 내 모습, 있는 그대로의 나와 산책하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70번째 산책.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돌아온 산책지기 아나운서 서정모입니다. 부산의 미래 에코델타시티의 비전과 계획된 중앙공원, 아이의 미래를 위한 유치원 초중고 예정의 안심학군까지 360도 에듀 파노라마를 한 걸음에 누리다. 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 그랜드 오픈 051-783-7000 부산 에코델타시티 PFV. 김해의 미래가 15,000여 세대 신문지구로 더 빨라집니다. 자연을 담은 쾌적함과 여유로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과 워터파크 등 수준 높은 인프라까지. 새로운 도시의 시작을 더샵이 열어갑니다. 1146세대 더샵 신문 그리니티. 6월 오픈 예정 1661-3363 포스코 ENC. 나의 마음을 들어주는 이 시간, 나들이. 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어드리겠습니다. 나들이 오늘 이 시간에 좀 특별하게 두 분을 모두 모셨습니다. 김민경, 김민철 정신건강의학과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민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라디오는 이 오디오가 겹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게스트 두 분을 섭외하는 게 굉장히 좀 모험일 때가 많은데 워낙 두 분께서 말씀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또 좀 기대를 해보면서 시작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민철 선생님이 지금 많이 이 템포를 잡아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선생님? 그 기질이라고들 아마 네.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질. 네. 네. 뭐 우리 아이 기질이 어때요, 저때요 하는 말을 하는데 의외로 기질에 대해서 잘 알려진 바가 없기도 하고. 네. 근데 MBTI 같은 성격 유형 검사는 좀 하면서 네. 지금의 성격은 좀 찾아보는 이제 유행이 좀 있지만 네. 사실 MBTI보다 좀 더 근원적인 기질이 원래 있고 기질 위에 성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는 기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아름다운 김민경 쌤과 저와 기질이 다른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기질을 되게 좋아하시고 연구하시는 김민철 원장님이셔서 그런지 네. 딱 저를 한두 번 보시고 아 진짜 기질이 많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파악을 하신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랬고요. 네. 네, 저도 사실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는 한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기질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변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오늘 이 시간이 훨씬 더 기대가 되고 김민철 선생님과 나눈 얘기들이 저에게도 굉장히 좀 흥미롭고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사실 이미 좀 흥미롭기는 한데 네. 선생님 근데 MBTI와 기질은 다른 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이제 그 아까 우리 김민경 선생님께서 기질은 변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저는 그 변화가 감정형이 훨씬 더 감정형으로 변하고 사고형이 훨씬 더 사고형으로 변한다고 사실 생각은 하고 있는 이유가 네. 이게 뭐 저의 이론이라기보다도 유명한 교수님들께서 연구한 걸 보면 이 기질은 평생에 걸쳐 일단 그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김민경 선생님 말씀처럼 네. 기질이 사실 굵직굵직하게 기질이 나눠지는데 이게 그럼 그대로 있느냐? 그러면 안 되고 오히려 기질은 진화해야 됩니다. 근데 MBTI는 성격 유형론으로 조금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우리 같은 티네 뭐 이러면서 좀 이해하고 하는 정도는 좋은데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이제 MBTI를 너무 좋은 이론을 조금은 유형으로만 이제 한정되어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기질은 사실
제가 배운 기질과 제가 적용하는 기질은 타고난 경향성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쭉 가는 대신 기질이 성장해야 된다. 기질이 성장해야만 내가 훨씬 나다워지고 그래야만 자아 실현도 더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자아가 충분히 기질이 성장해서 나가 나다워지면 이제 기질을 초월하는 단계도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성장 성숙이고 네. 보통 인류에 이런 건 좀 거창하긴 한데 네. 내가 충분히 나다운 사람이 그 다음 이제 진화한 게 이제 나로부터 벗어나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기질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MBTI는 좀 더 성격 유형에 가깝고 더 밑에 시작이 되는 출발이 되는 뿌리가 되는 기질로 이제 보면서 저는 기질의 중요도를 좀 더 이제 이야기하고 싶고 기질에 기반한 성격을 만들어가면 게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는 건데 말씀 나온 김에 네.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감정형의 기질이 주기질입니다. 우리가 또 주기질, 부기질도 나누기도 하는데 선생님 근데 네. 제가 말씀 중에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그 아까 뭐 감정형, 사고형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기질에 몇 가지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심플하게 MBTI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MBTI가 보면 저는 ENFP입니다. ENFP. 네. 앞에 세 개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세 개만. 그래서 E는 외향이라 그러죠. 네. N은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신념형이라 그래요. 신념형. N이 직관적인 N. 그리고 이 F는 필링 감정이니까. 네. 저는 이제 외향, 신념, 감정으로 한글로 번역해서 이야기를 저는 하는데 네네. 세 가지 축이 있다고 저희는 이제 보거든요. 네, 네네. 세 가지 축이 내향, 외향이냐, 신념, 신체냐, 네. 이제 감정, 사고냐. 그리고 MBTI에서 뒤에 붙이는 P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건데 저희들은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P가 나오면 주기질을 좀 사용하지 못할 때 P가 많이 나오고 주기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J가 나오죠. 네. 선생님 P라고 하셨지 않았어요? 저는 P입니다. 아직 개발해야 될 게 많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또 기질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셨던 거군요. 저도 제 기질을 개발하는데 몇 년간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다행히 큰 성격, 그러니까 MBTI랑 기질이 똑같으면 사실은 저는 좋다고 봐요. 일단은 왜냐하면 자기 기질에 맞게끔 성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라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나는 이제 E와 I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 저요. 네. 그런 경우는 네. 기질은 E나 I 중에 하나인데 네. 후천적인 성격 유형이 좀 더 이제 I가 되거나 E가 될 때 섞여 보이는데 네. 이쯤에서는 저는 원래 기질로 좀 돌아가기를 권해드리고 네. 왜냐하면 그게 뿌리니까 그걸 만들어져 있는 이제 I인데 E가 되면 네. E는 그대로 살아가시되 I를 훨씬 더 키워내면 네. 더 든든한 아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반 위에 E가 좀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MBTI와 기질을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해보면 MBTI는 성격이기 때문에 좀 많이 바뀔 수가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축을 건널 수가 있고 네. 기질은 축을 건너지 않고 그냥 그 축에 있던 것들이 좀 더 성장하거나 뭐 이 성장에 끝내서 초월하거나 뭐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어쩜 그렇게 정리를 잘하세요? 제가 여러분 말인 걸 그냥 한 문장에 말씀하시죠. 네, 바꾸도록 합시다.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기질이 다르다 이 얘기를 서두부터 했었는데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느끼실 것 같긴 하거든요. 선생님은 좀 외향 기질이신 거고 딱 보니까 그렇죠. 네. 말하는 민경 것도. 선생님은 내향 기질이신 건가요? 내향형인데 네. 방금 그 김민정 선생님께서 ENFP라고 하셨는데요. 네. 저는 정확히 반대예요. 네, 저는 ISTJ. 정말요? 네, 완전히 네. 반대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MBTI가 사실 융의 그 성격 유형론에서 기초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이론이 좀 다르긴 하지만 추구하는 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내가 조금 더 행복하려면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MBTI는 자가보고 검사기 때문에 네. 사실 내가 나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그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질과 부기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융에서는 조금 우등하냐 열등하냐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내향형인 사람이 네. 사회적으로 외향형인 것을 많이들 기대를 받잖아요. 그렇죠. 네, 학교에서도 뭔가 좀 당당하게 나가서 뭐 발표도 하고 네. 뭐 나서서 뭔가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을 더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가진 기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행복한 성향을 조금 누르고 외적인 것에 조금 더 치중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융은 페르소나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본래의 나를 좀 잃어버리게 되고 힘들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내향형이다 보니까 그 한창 고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는 그런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들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조금 소심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굉장히 활달하게 해야 되나라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막 엄청 동아리도 많이 들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려고 애를 썼던 순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그 교육 분석이라고 해서 스스로를 조금 알아보는 분석 같은 것들을 봤는데 그러면서 이게 원래 내 모습이 아니구나. 이렇게 외향형인 사람을 조금 내가 따라가려고 살아가는 거는 내가 행복한 게 아니구나. 네, 이렇게 조금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의 기질이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가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의 사회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 외형적인 것에 조금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원래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의 기질은 무엇이지 어떤 것에 포커싱을 해야지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이걸 좀 놓치게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김지연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네, 예. 정확하게 저도 동의하는 게 이제 사회적인 압력이나 또는 학교나 부모가 또 기질이 반대면 부모 눈에는 얘가 좀 이렇게 생각이 없어. 저는 이제 감정형이다 보니까 생각이 좀 없었어요 어릴 때. 왜냐하면 감정이 주로 많이 드러나지. 감정은 사고는 좀 늦게 자라는데 이제 부모나 선생님 볼 때는 뭔가 얘가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넌 생각이 있니라는 질문을 받으면 제가 좀 건강하면 어른이 되면 원래 난 좀 그래요라고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제 선생님하고 반대로 사고 열등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사고적으로 잘해야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저 또한 감정을 누르고 사고를 자꾸 개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별로 안 행복한 거죠. 저희 이론도 융의 이론에서 나온 거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럴 때 우리는 기질 열등감이라 그러기도 하고 기질 억압한다고 네, 그러기도 하고 네. 이 열등감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사람에게 승인받고 싶고 괜찮아 보이고 싶으니까 자기한테 사실 고유의 좋은 기질인데 누르고 자꾸 남의 흉내를 내는 흉내 내는 성격이 되거나 그게 오래되면 우리는 이제 좀비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청소년 애들 중에 보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보면 생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다움의 기질은 누르고 사회에서 원하는 감정형 또는 신체형 활동 좋아하고 나가 노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학교에 가둬두면 그리고 막 나가 놀면 마치 이렇게 모범생 아닌 것 같고 문제가 되게끔 보니까 아이들은 자기한테 없는 걸 짜내면서 억지로 하면 생기는 없어질 거고 불행해지겠죠.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연극은 언젠가 끝난다. 연극이 아니라 그냥 나로 살아야 되는데 나로 살기 위해서는 내 기질이 뭔지 내 성격이 뭔지 좀 자세하게 알아야지 진짜 행복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나의 기질은 뭘까? 이런 생각을 방송 들으시면서 할 것 같은데 이 기질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뭐 검사를 MBTI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김민경 선생님께서 이렇게 MBTI는 자가 보고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안 정확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보는 나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나로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근데 MBTI가 참 유용하게 잘 쓰일 수는 있지만 자가 보고식으로는 기질을 제대로 찾는 게 안 될 확률이 큰 게 우리는 이미 많이 왜곡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쉽지 않지만 약간의 분석을 좀 받기를 권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봐주는 게 좀 필요하고 조금 이게 거창한 이야기지만 기질은 제가 제 기질을 헷갈리지 않고 명확하게 깨달았던 것이 진정한 고민 이후에 3년이 걸렸거든요. 정신과 제가 의사인데 꽤 오래 걸리는 왜냐하면 작업이네요. 너무 많이 왜곡된 상태에서 내가 나를 찾아가다 보니까 혼자 인물로는 이제 역부족이었고 다른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거나 내 삶의 곳곳에 증거들을 찾거나 그러면서 이제 저를 발견하고 이제는 그게 명확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그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찾는 게 의외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 가지 팁을 좀 드린다면 MBTI를 가지고 일단 시작하셔도 되는 게요. MBTI에 아까 말했던 이제 자기 기질은 억압되고 부모나 사회가 원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E로 개발되면 보통 이렇게 체크해 보면 이 아이가 비슷하게 나올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면 네. 그거는 진짜 자기 기질일 확률이 대단히 높고요. 근데 뭐 45대 55, 뭐 네. 49대 51 네. 이러면 자기가 애매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뭔가 가짜 자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오시지 못하니까 네. 자기 MBTI를 해볼 때 많이 기울여진 부분은 자기 기질로 조금 믿으셔도 일단은 조금 맞을 확률이 높고, 애매한 경우는 둘 중에 그냥 제비뽑기 하셔서 하나 쪽으로 치우쳐 살아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내 기질은 빨리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그게 좀 내 안에 맞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타고난 기질과 반대 성향을 선택하면 네. 하다 보면 힘들어져요. 내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쉽지는 않지만 급하게 찾아보시려면 자기 MBTI 중에 네.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네. 예, 하나 선택해서 살아보기를. 그래서 E인가 I인가 헷갈리시면 그래도 E 같아라면 E로 한번 살아보게 하는 거죠. 막 사람들 계속 만나고 예, 막 예. 이렇게요? 외부 활동에 이렇게 하면 하다 보면 이게 내 기분을 좋게 하네, 내 생각을 정리하게 만드네 하면 이 확률이, 그것도 확률입니다. 근데 뭔가 자꾸 지치고 힘들고 안 하고 싶어지면 이렇게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요. 네. 그러면 그분은 I일 확률이, 자꾸 확률이 말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검사를 하면 정확하게 딱 나오는 겁니까? TCI라는 검사를 해보시면 기질이 파악이 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성격이 많이 들어가서 해석을 좀 잘할 필요가 있어서 해보시고 잘 헷갈리시면 김민경 쌤 찾아가셔서 해석해 달라 그러면 제대로 해석해 주실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김민경 선생님의 기질이 이런 걸 해석을 잘하고 뭔가 사고를 잘하시는 기질이기 때문에 여쭤보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왜 그러세요? 저분도 아이 같아요. 자, 오늘 MBTI를 좀 넘어서 좀 더 근원적인 고민,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까 기질에 맞지 않게 살면 좀 행복을 찾기 어렵다. 그리고 뭔가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자기의 기질을 최대한 좀 발휘하고 자기의 기질대로 살면 된다라는 정말 쉬운 결론인데 사회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우리 이제 내향이고 이렇게 네. 사고적인 선생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 네.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니까 이게 저희는 기질을 성장시킬 때 핵심 중에 하나가 나의 기질을 적극 지지해주는 타인이 필요하다고 해요. 혼자서는 어렵네요. 못 찾아요. 왜냐하면 살아왔던 대로 살지 않고 새로운 모험을 하면 너무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로 제가 사고적인 열등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디어를 잘 못 내요. 지금도. 내면은 나도 모르게 빛보다 빠른 속도로 눈치를 봐요. 틀린 아이디어 낼까 봐. 그런데 이걸 아는 선생님이 이걸 알고 있으니까 네. 제가 불쑥 어떤 아이디어를 냈어요. 순간 옛날 기억이 올라오면서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당황할 때 그 선생님이 선생님 그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지지해 주셨거든요. 그 한 번의 경험이 떠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두려워서 펼 수 없는 내 어떤 기질을 네. 지지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그 전에 혼자 해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나마 취미 생활부터 좀 해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기질에 맞는 취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신념적인 N이기 때문에 N이 모두가 그렇지는 않는데 운동을 그렇게 저는 안 좋아해요. 저는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풀지는 못해요. 근데 김민근 쌤은 운동이나 예술적인 활동을 하면서 저보다는 더 잘 푸실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선생님? 저도 운동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나오시면 네, 모든 그 S들이 운동을 다 좋아하지는 않지만 네. 그런 확률이 있다고 말씀드린 네. 거고,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감정형을 주로 살려야 저는 행복하니까 감정을 자극받을 활동을 찾아다니면서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흔히들 하는 거죠. 영화 본다든지 네. 이런 이야기 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제 감정이 좋아할 만한 그 무엇이라도 건강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기질을 하나만 찾으셔도 네. 그 기질을 어떻게 자극할지는 좀 이따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런 활동을 충분히 하면 처음에는 이제 이게 뭐죠? 폭이 좀 좁을지 몰라도 네. 해보고 나서 열리는 대로 또 하고 또 하면 이제 타자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훨씬 더 나다워질 수 있고, 이제 그럴 때 꼭 통과해야 되는 게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은 혼자서는 힘들다. 그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김민경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기질이라는 게 나의 기질을 알고 그걸 개발하면 좋다 이것도 알겠는데 그러면은 그 반대급부의 기질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걸 저는 좀 보완을 같이 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나의 주 기질이 있지만 네. 뭐 이를테면 내가 뭐 사고형이고 내향형이다. 네. 그럼 나에게도 외향적인 부분이나 감정적인 부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질은 조금 더 이쪽에 치우쳐져 있지만 네.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조금 더 분화해 나가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방금 그 김지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사람이 자기가 살아오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을 적응하려고 할 때 굉장히 두려워요. 네,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됐건 안 됐던 간에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은 우리 몸의 습관을 형성하거든요. 네. 그것은 큰 저항 없이 그냥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깨고 네. 이게 진짜 맞을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지 잘 모를 때 그것을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불안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연결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사랑이라든지 네. 다정함이라든지 누군가가 내 곁에서 응원해 줄 수 있다면 내가 원래 내 모습 같은 것들을 좀 더 개발할 수 있고 네. 조금 더 거기에 몰두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운동 좋아하시냐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문득 뭐가 생각이 났냐면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운동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 별로 재미가 없는 게 제가 못하거든요. 운동을 되게 못해요. 네. 항상 달리기 꼴찌하고 네. 계주가 돼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랬는데 이게 저희 아이가 얼마 네. 전에 운동회 때 달리기 계주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평생 그 마라톤이나 달리기가 재밌다고 느껴본 적이 전혀 없었는데 사랑하는 내 아이가 열심히 뛰는 걸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한번 달려볼까? 달리면 기분이 좋아지나? 그래서 괜히 같이 뭐 이렇게 주말에 운동장을 뛰어보기도 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게 사랑이나 주위 사람이 다정함이 주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열등하거나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또 보완할 수 있고 네. 또 내가 원래 잘하는 것은 조금 더 발전시키고 이러면서 사람은 좀 변화해 나가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그러니까 정말 다른 입장이셔서 더 좀 풍성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제가 질문이 생겼는데요. 어떤 겁니까? 우리 김민경 선생님 네. 평소에 걱정, 두려움 같은 게 좀 많은 편이세요? 좀 없는 편이세요? 저는 걱정이 굉장히 과도한 편입니다. 네. 제가 제이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완벽하게 대비해야 하고 미리 계획해야 되고 네. 네, 그런 성향이어서 네. 기본적으로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 왜 네. 여쭤봤냐면 네. 이제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만 기질적으로 네. 사고적인 T나 네. 그다음에 그 S 이제 그 신체 감각이 좋은 분들은 네. 아까 제가 신념형 신체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신념형은 정신 에너지가 강해요. 저는 그래요. 네. 저는 오감의 감각이 떨어져요. 신념형이라. 아, 물론 개발하면 개발할 수 있는데 네. 신체형은 안정형은 오감의 감각이 좋아요. 오감의 감각이 좋은 사람의 장단점이 있고 네. 신념 에너지가 좋은 사람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질은 뭐냐면 강점 약점이 다 있거든요. 아까 말씀한 그쵸. 것처럼 네. 약점 보완도 분명히 필요한데 강점이 이 신체 감각에 좋은 S들은 확률적으로 뭘 잘 느끼니까 그 신체적 재능이 좋을 확률이 있어요. 100%는 아니라서 제가 아까 여쭤봤고 또 하나는 네. 뭘 잘 느끼니까요. 네. 위험을 그렇게 잘 느껴요. 그래서 게다가 사고적인 분들은 네. 생각이 많으면 점점점 시나리오를 막 걱정이 많아지거든 원래요. 가져오면서 그래서 확률적으로 사고적인 분들은 걱정이 많고 신체 감각이 좋은 분들은 불안이 많으면 이제 걱정 불안이 많을 수 있는. 그래서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이고 잘 대비하고 이런 분이 계셔야지 우리나라가 안 망합니다. 위험해서 대비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몰라 잘 되겠지 뭐 이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서로가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쭤본 거고 네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는 이제 신체 감각이 좋으시면 운동도 좋아할 확률이 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건데 네. 물론 S 중에 운동 못하거나 관심 없는 분도 많기는 해요. 근데 아마 신체 감각이 좋으셔서 하면 자극도 받으시려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네.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이게 네네. 신체 감각이 좋아서 네. 이게 내가 못하는 거라는 그 인식이 빨리 돼서 그냥 오히려 네. 손을 좀 빨리 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네네. 사실 근데 그 기질과 다르게 네. 운동 감각은 전 진짜 없으니까. 타고나는
않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 테니스 레슨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정말 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타고나지 않았구나. 네. 선생님의 아픈 부분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기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다음에는 조금 폭을 줄여서 내향형, 외향형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까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호기심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이 내향, 외향 어떻게 하면 좀 자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요거를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저희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향 외향에 대해서만 보통 우리가 이제 요것도 이제 김명수 이야기 듣고 싶은데 내향 외향의 기준이 기질에서는 그 내게 그 내 내면에 관심이 있고 여기가 주 무대고 여기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은 내향이라고 그러고요. 외향은 피부 밖에 다른 사람 또는 뭐 활동 외부에 일어나는 객관적인 어떤 실체 여기 이제 관심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내향 외향이 다 있어서 헷갈리는데 일주일 동안 아까도 말했다시피 둘 중에 약간이라도 내가 외향 같다 내향 같다 있으시면 그대로 살아보시기를 일단 권해드립니다. 살아보시는 게 훨씬 더 찾기 좋은데 그래도 굳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보자면 이 살아본다는 게 이런 거죠. 내가 내향인 것 같아. 그러면 내향이 꼭 뭐 밖에 안 나가는 사람이 내향이고 그렇진 않아요. 내향도 나가서 내향을 즐길 수 있거든요. 나간다고 꼭 외향은 또 아니에요. 저는 집에 있는 거 좀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내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내향이라고 생각되는 분, 내면의 어떤 생각을 떠올리고 내면의 감정을 느끼고 싶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차를 마신다든지 커피 한 잔을 음미를 한다든지 혼자서 내향을 충만히 할 수 있는 생각, 감정의 자극들을 좀 한번 해보시면 내향인지 아닌지 좀 나오고 외향인 사람들은 나가든 안 나가든 외부에 관심을 많이 가져보는 거죠. 내 내부 말고. 그래서 외부의 시사라든지 어떤 스포츠라든지 평소에 안 하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외부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좀 해보시면 조금 더 팁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팁은 외향인 김민철 선생님의 팁이었고요. 내향인 김민경 선생님의 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저는 그 제 내담자분들께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요. 어떤 때 가장 편하시냐 이렇게 여쭤봐요.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족이 되시느냐 혹은 외부에 나가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얻으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대부분 답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까지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아이는 어떤 사람인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70번째 산책. 오늘은 기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의 기질은 어떤 것인가 일주일 동안 잠시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또 기질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71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